안녕하세요. 허영누수 탐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하실, 특히 지하실, 방바닥 습기 누수로 인하여 생기는 현상에 대해서 누수 탐지로 잡았다는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습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수십만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 첫 번째로 잡은 게 뭐냐면 보일러에서 잡았는데 보일러가 엄청 오래됐어요. 보일러가 이거는 20년도 넘은 보일러입니다. 린나이 거. 얘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의 특징이 있는데 수동이에요. 수동 물보충. 그러니까 요놈 이제 난방배관인데요. 난방배관. 방바닥 따뜻하게 하는. 방바닥 따뜻하게 하려면 물이 계속 순환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탱크에 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 보일러는 수동으로 이렇게 물을 채워줘야 돼요. 밑에 밸브로 인해서. 근데 에러가 떴다. 근데 물을 채우기 전에는 절대로 이렇게 보일러가 돌아가진 않습니다. 근데 보일러가 작동을 제대로 하니까 이놈은 아니에요. 배제했죠. 근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여기 보시면 누수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거는 보일러 누수입니다. 보일러 누수. 보일러 누수는 보일러 이 바디 안에서 떨어지는 걸 보일러 누수라고 해요. 보일러 그 본체 안에서 떨어지는 게 보일러 누수인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워낙에 오래돼서 보일러를 교체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더니 바로 교체를 하셨습니다. 보일러 교체를 했고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예전에도 누수가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여기 물이 떨어진 게 있죠. 그죠? 여기 물이 떨어진 게 있어요. 여기는 다 썩었습니다. 이렇듯 보일러 누수가 돼도 방바닥이 습할 수가 있어요. 보일러 밑에는 주로 타일이 깔려 있는데 그 타일은 그 어느 정도까지는 버텨줍니다. 방수가 돼요. 근데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면 방수가 안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수도비도 평상시 쓰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오겠죠. 이게 첫 번째 원인, 습기. 첫 번째 원인이 습기. 보일러 누수가 되면 밑에 떨어지는 현상도 있겠지만 방바닥이 습할 수가 있어요. 오랜 시간 지속될 수. 보일러는 솔직히 저희가 일반적으로 잘 안 보거든요. 가정집에서 보일러 잘 돌아가나, 문제 있나 하고 365일 동안 쳐다보시는 분이 몇 분 정도 계실까요? 문제 생기기 전에 안 본단 말이에요. 저도 저희 집 거는 보일러 안 봅니다. 왜? 문제 없으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문제 없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근데 보일러를 언제 보냐? 에러 떴을 때, AS 기사가 왔을 때, 아니면 누수가 돼서 누수 탐지사가 누수 탐지사는 보일러를 무조건 봐야 돼요. 왜? 배관이 어떤 식으로 깔려져 있는지를 추이하려면 보일러를 꼭 봐야 되고 보일러 밑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일러를 봐야 돼요. 바디를 보든 그 안에 뜯어서 뚜껑을 보든 밑에 배관을 보든 어쨌든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일러를 가끔 봐주시는 것도 좋아요. 특히 겨울 많이 사용하는 겨울에는 겨울 되기 전에 한 번씩 점검해 보시는 거. 점검하는 거 뭐 별다른 거 없고요. 보일러 그냥 딱 보시고 물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왜? 나머지는 컨트롤에서 다 돼요. 왜? 에러가 뜨니까. 아까 전에 그것처럼 이제 바디만 보셔가지고 누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확인하셔도 충분히 누수를 잡을 수 있는 첫 번째 팁입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연으로 들어와서요. 집의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집의 구조를 설명을 좀 드리면 지하실이었어요. 지하실 여기 계단이 있었고요.
현관이 있었고, 요 방에서 여기 임차인분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방바닥에다가 임대인한테 물론 얘기했고요. 방바닥에다가 신문지를 막 깔아 놓으셨어요. 물이 계속 올라온다고. 근데 이 방에는 덜 올라오신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방은 따뜻한데 이 방에는 안 따뜻해요. 이 방은 이제 그 분배기에서 밸브가 잠겨 있었어요. 방으로 들어가는 물 자체를 잠가 놓으니까 이 방은 덜 따뜻하고 이 방은 엄청나게 습했어요. 따뜻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그놈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누수가 돼서 지금 위치를 보면 보일러가 여기 있고 여기로 물이 되면 여기가 먼저 습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좀 덜 물론 이제 그 방바닥이 덜 따뜻하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가 먼저여야 되는데 여기가 엄청나게 습했어요. 그래서 그거 수리하는 거는 당연 이렇게 기정사실이 된 거고, 그래도 제가 탐지사가 왔으니까 누수 탐지를 해야 되겠죠. 검사를 먼저 해야 되겠죠.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여기서 먼저 했습니다. 여기서 여기 계량기가 있었거든요. 계량기가 있어서 1차적으로 계량기 먼저 뜯어서 했어요. 냉온수 배관을 다 같이 했는데 검사해 보니까 배관에 이상이 있음이 나왔어요. 있음이 나왔고 보일러 가서 온수를 잠그고 냉수 먼저 봤습니다. 냉수 먼저 봤는데 냉수에서 새는 게 보였고 탐지를 시작했어요. 탐지를 시작했고 탐지할 수 있는 저 냉수 배관이었기 때문에 여기 계량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먼저 보고 뭐 물이 이렇게 들어갔겠죠. 그죠? 저는 몰라요. 배관이 어떻게 깔려 있는지 대략적인 것만 추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화장실 하나 주고 여기도 하나 줬겠죠. 그죠? 온수 배관은 어떻게 되겠어요? 온수 배관 빨간색 걸로 할게요. 온수 배관은 냉수는 이렇게 됐다고 치고 온수는 여기서 나왔겠죠. 여기서 나오고 이렇게 요놈 하나 주고 요놈 하나 주고 이제 여기서 또 나눠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냉수라는 걸 알고 이제 찾기 시작했습니다. 누수 탐지를 시작했죠. 누수 탐지를 시작해 보니까 누수음이 이제 가스 탐지기가 반응하는 곳이 있었고 고객님께 알려드렸어요.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깨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라고 알려드렸고 수치라기보다는 제가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파면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인식을 했고요. 그리고 고객님한테 알려줬다. 이 얘기는 어저께 했습니다. 어제 영상 보시면 돼요. 어제 영상은 제가 댓글로 링크를 달겠습니다. 포인트는 여기를 잡았습니다. 누수되는 지점은 변기 잠시만요. 색깔을 좀 바꿀게요. 변기 바로 옆에 요놈이다. 요놈에서 많이 들린다. 라는 걸 여기 표시를 했어요. 표시를 하고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 표시했고요. 변기 옆에. 그리고 파기 시작합니다. 파기 시작했더니 이 타일 밑에는 항상 뽀송뽀송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뽀송하지 않고 지금처럼 젖어 있다면 어딘가 누수가 되고 있다. 아니면 방수가 문제가 있다. 방수는 그 타일이죠.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깼을 때 이와 같이 젖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고 좀 더 타공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알려드렸다시피 요거를 지목했으니까 더 파고 들어갔어요. 요놈을 더 파고 들어갔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모르죠. 정확한 거는 지점 부위가 나와야 맞는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여기까지 파면 귀로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이 육안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귀로 이렇게 들려요. 귀로 이렇게 갖다 대면 취 하는 소리가 들리게 돼요. 그러면 100% 찾은 거예요. 그런 소리가 들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제껴 봤더니 여기 부분에서 이 위에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조여놨겠죠. 조여놓은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잘못 조여졌는지 살짝 됐는지 몰라도 거기서 새고 있었어요. 배관이 터진 게 아니고 부속을 덜 조였거나 아니면 건물 연식이 오래돼서 자연스럽게 뭐 풀렸거나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테프론을 애초부터 잘못 감은 것 같아요. 테프론은 거는 이제 산에 그 나사 산에다가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누수가 돼서 그러니까 여기가 누수가 돼서 방 쪽으로 간 거예요. 방 쪽으로. 도면을 볼게요. 왜 안방이 더 많이 젖었는지. 화장실이 이쪽에 있잖아요. 그죠? 변기가 이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쪽 여기 이 부분에 침대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침대가 있었는데 침대를 이렇게 빼내고 장판을 이렇게 딱 드러내니까 그쪽이 완벽하게 젖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요 변기 부분을 제가 확신하고 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행히 나왔고요. 물론 그 위치가 맞다 제가 지정했는데 팠는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잡은 게 아니에요. 잘못 판 거예요. 물론 이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확률은 90% 이상이다라고 봤을 때는 무조건 파기 시작합니다. 그 이하로 좀 애매하다, 애매모호하다, 탐지기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잘 안 파요. 이렇게 해서 이번 현장은 지하실 잡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특히 지하방 같은 경우에는요 습이 잘 생길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건물이 예를 들어서요 지하가 있고요 1층이 있고 좀 뭐 2층이 있고 이렇게 있죠. 지하실이 예를 들어서 요만큼 먹죠. 이렇게 먹어요. 이게 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먹고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가 오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여기 땅바닥에 여기도 떨어지고요. 근데 여기가 방수가 잘 되어 있으면 여기가 방수가 잘 되어 있다면 이 밑으로 스며들지 않아요. 근데 방수 자체가 여기에 깨져 있다면 스며 들어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구조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이. 이런 방수를 제가 실제로 봤어요. 방수가 깨져가지고 오래돼가지고 깨져가지고 거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취약했냐면 여기 화단이 있었습니다. 화단이 여기 있었어요. 화단이 이렇게 있었고 화단에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비가 오면 여기로 들어가죠. 근데 여기 방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흘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그냥 장판을 들면 그냥 물이에요. 배관 검사는 의미가 없었어요. 배관 검사는 의미가 없고 그냥 장판 들면은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게 고객님 이쪽은 그 바깥에부터 우레탄 방수를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화단은 없애시고 우레탄 방수를 처음부터 하시는 게 일단 습을 잡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되고 그 다음에 배관을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왔어요. 왜 거기는 제가 공사를 못했냐면 제가 방수공사를 안 하거든요. 방수공사를 안 하고 집안의 문제 이제 그 우레탄 공사를 안 하고 화장실 타일이나 이런 거는 제가 공사를 해드려요. 공사를 해드리는데 그 공사 해드리고 배관 터진 거 파가지고 마무리하는 거 이거는 공사를 저희가 해드리는데 방수는 제가 안 하니까 이쪽은 제가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이제 진단만 해드리고 나왔던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습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화장실 바닥 타일이 벌어져서 주로 많이 벌어지는 데가 어디냐면요. 화장실 이렇게 벽하고 바닥하고 틈새 있잖아요. 여기 이 부분이 많이 벌어져요. 이 부분이. 왜 벌어지냐? 진동에 의해서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대부분이긴 하겠죠. 길가 옆인 집이면은 자주 그렇습니다. 자주 그래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뭐 실리콘을 발라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아주 좋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욕조예요. 욕조. 욕조는 실리콘 처리를 하거든요. 가생이에. 실리콘 처리를 하는데 오래돼서 실리콘이 떨어지면 다시 실리콘을 쏴줘야 돼요. 근데 그냥 쓰시죠. 왜? 문제가 모르시니까 문제가 될 때까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실리콘이 있는 곳이라면 주기적으로 쏴주는 게 좋습니다. 실리콘은. 왜냐면 실리콘이 오래되면 건들건들 되면서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손봐주시면 좋습니다. 습은 이런 식으로 물이 조금이라도 어딘가 있다면 생겨요. 근데 빠져나가면 좋은데 빠져나가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기처럼 습이 이렇게 여기가 물이 새고 있으면 당연히 물이 생기겠죠. 기본적인 거는 누수 탐지를 먼저 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거는. 그 다음에 누수 탐지, 그러니까 특히 지하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층, 2층이나 3층 같은 경우에는 누수 탐지를 무조건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무조건 안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해야 되는 경우는 뭐고 안 해야 되는 경우는 뭐냐면 해야 되는 경우는 습한데 바로 밑에 층에 피해를 주고 있어.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습한데 밑에 층이 안 떨어져. 그러면 누수 탐지라기보다는 화장실 쪽을 먼저 보는 게 순서예요. 왜? 바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화장실 바닥에 문제가 생기면 습이 생길 수 있어요. 물이 조금씩 왜? 밑으로 안 떨어지고 조금씩 이렇게 야금야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집이다라고 하면 조금씩 물이 나가면서 이렇게 번져요. 이렇게. 이게 바로 밑에 층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아주 미량으로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번져서 습이 생겨요.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습은 뭐 결로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요. 결로. 뭐 천장에서 떨어진다면 그거는 그냥 누수겠죠. 그죠? 그리고 최근에 어저께 갔던 데는 환풍기 누수,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환풍기 때문에 결로가 생겨가지고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는 열화상 카메라로 봐서 진단을 해드리고 왔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은 뭐가 뭐다라는 답은 없기 때문에 검사를 하나씩,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점차적으로 진단해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이번 습하고 누수 탐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영상 말고 바로 뒤에 또 다른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누수 관련된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호용 누수 탐지 검색하시면요. 호용 요거 누르시고요. 동영상 누르시고 호용 누수 탐지는 누수 관련된 채널이기 때문에 누수 관련된 이야기만 나옵니다. 누수 관련된 이야기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보셔야 돼요. 누수, 지금 현재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하고 맞는 샘플을 찾으셔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공사했는지, 아니면 그 누수 검사에서 끝났는지를 체크하셔야 누수를 빨리 잡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너무 많아서 모르겠다. 그럼 검색하시면 돼요. 여기서 화장실이시면 화장실을 누르시면 화장실에 관련된 누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걸 보시면 되고요. 천장이시면은
천장에서 천장 누수, 천장만 검색하셔도 천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 부분의 채널의 검색이고요. 요 놈은 여기에 대한 전체 채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검색 내용과 여기에 대한 검색 내용이 틀립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천장 치시면요. 유튜브의 전체적인 천장이기 때문에 여기도 있긴 있네요. 이제 자세히 찾아보셔야지 있어요. 그러시기 때문에 호용 누수 탐지는 누수 채널이기 때문에 누수 이야기만 내가 검색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검색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수 탐지 관련된 채널은 저도 있지만 다른 많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번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